자, 오늘은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물건과 대항력을 같이 겸비한 물건, 그게 소담동 물건이고요. 방곡동 물건은 임차권 등기만 되어 있고 대항력이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두 물건 다 지금 신건이에요. 그리고 감정 가격이 현재 시세랑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낙찰이 된다면 세종시 분위기가 워낙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찰된다고 하면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져볼 경매 물건 두 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건 번호 2024-6090호 사건, 세종시 소담동 세샘마을 8단지 경매 물건입니다. 43층이거든요. 48층 중에 43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우, 너무 높은 데는 좀 그래요. 저는 그런데 또 이 조망이 잘 나오는 걸 생각한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7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1차에 이거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유찰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7억이 넘어가면 쉽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7억 1,600 유찰 가능성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입찰기일이 잡히겠죠. 8단지인데 요 동하고 7단지의 여기 동하고 이 동이 대전에서 들어올 때 정면으로 보여요. 크게 무슨 성처럼 두 개가 우뚝 서 있죠. 큰 빌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평동 쪽에서 도로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거의 세종에 다 다르면 요 두 개의 빌딩 같은 건물이 보이는 게 바로 7단지, 8단지 경매 물건, 아파트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사용 승인이 2020년 10월이네요. 84 타입이고 방 3개, 세샘마을 8단지, 뭐 글보초등학교 인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43층. 일단 이제 뷰를 보고 합시다. 제가 방향을 보니까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2월 15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4년 9월 19일이고요. 임차인 분이 전입 날짜를 보니까 2020년 12월 23일, 확정일자는 2020년 11월 30일. 자, 이렇게 확정일자가 빠르고 전입이 더 늦다라고 하면 이 전입한 날짜 다음날 0시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는 빨리 받아도 큰 의미는 없겠죠. 전입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전혀 못 받은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대항력은 2020년 12월 24일 0시라고 보셔야 돼요. 20년 12월 24일 0시라고 하더라도 요 현재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빠르다. 그래서 대항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3억 5천이고요. 배당 요구 24년 8월 13일 날 하셨죠? 배당 요구 종기일 24년 9월 19일까지였어요. 그래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도 하셨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전액 다 변제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도 말소되지 않고요. 그리고 인수되는 금액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1년 2월 14일 소유권을 가져갔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금액이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22년 2월 15일 압류가 있었고요. 또 23년 4월 달에 또 압류가 있었네요. 두 건의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23년 12월 가압류가 있고, 요 지금 캐피탈 요 분들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방곡동 경매 물건은 요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있는 임차권 등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압류가 또 있어요. 국세는 국세는 좀 금액이 크겠죠. 요 지방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임차인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요 앞에잖아요. 지금 다 받지 않으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국세나 지방세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받아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물건은. 왜냐면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배당을 받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잉여가 되는 거예요. 무잉여. 그래서 이런 물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에 임차인이요 전액 다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물건은 무잉여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기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입찰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답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고 했죠. 임차인
3억 5천 되어 있고 요 배당 요구가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있는 것들은 꼭 배당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임차인 24년 8월 13일, 24년 9월 19일까지였죠. 9월 19일까지 이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을구 1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임차인이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요거는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은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차인이 전액 다 변제받지 못한다면요, 그 채권자 있죠. 경매 신청 채권자도 한 푼도 못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잉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실에서 제공되는 가격을 봤더니 현재 거래되는 가격 6억 4천대, 6억 5천대 이렇게 되잖아요. 6억 4천, 6억 5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가 뭐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5월 달에 요 정도 선에서 낙찰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아봐야 6억 한 6, 7천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정도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거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 정도 가격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 3개동 330세대고요. 추자 대수가 1.59대 1이에요. 너무 좋아요. 2020년 10월 27일 일이 사용 승일이었습니다. 3베이 구조예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고 알파룸이 앞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침실로 써도 되고 고무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구조네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발코니 공간, 그리고 냉장고 자리 되겠죠. 이렇게 현관에 이제 팬트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드레스룸이 좀 작다. 요것이 뭐 좀 그렇네요. 이게 주상복합 형식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간들이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3베이 구조, 그리고 남서양, 그리고 43층 조망이 좀 잘 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이에요. 2024 타경 7826호 사건입니다. 방곡동 수르베마을 6단지 물건이에요. 6층 물건이네요. 건물 면적이 72타입이에요. 72.59 제곱미터고 감정 가격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요 아파트가 좀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는 바로 있어요. 방곡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초등학교가 문제예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5단지 쪽 있죠. 방곡 수르베마을 5단지 쪽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좀 멀다. 초등학교가 멀다는 단점. 그리고 BRT 정류장도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사용 승인은 2019년 6월 달이었어요. 72타입이고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9월 3일인데 그보다 빠르게 입주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단 여기 임차인이요, 확정일자가 22년 4월 4일, 22년 뭐 확정일자는 3월 14일, 전입이 22년 4월 4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분도 뭐 정상적인 거예요. 보증금 2억이었는데 대항력은 22년 4월 5일 0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은 없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23년 11월 10일 날 외국인 두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명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도 없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비도 또 미납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9년 9월 3일 근저당 요 은행 지금 2억 한 3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2억 3천. 그럼 2억 4천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이 23년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22년 4월 4일, 4월 4일, 그러니까 4월 5일 0시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없어요. 다른 게.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받아가는 건데 2억 4천 그리고 2억 하면 4억 4천 이상만 낙찰된다면 이분은 전부 받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억 4천, 4억 5천 정도가 돼야만이 이분이 이제 안정권으로 다 배당을 받아가고요. 단지 20개동 그리고 812세대 사용 승인은 2019년 6월 그리고 관리사무소인데 4월 현재 그러니까 4월 14일이었어요. 4월 14일 날 관리비가 143만 원 밀려 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 두 분이 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이 배당을 다 받아가는데 이렇게 관리비가 미납될 리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자는 나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2019년 9월 3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그보다 빠른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임차권자 이분은 이제 권리 신고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24년 8월 21일 날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10월 달까지인데 그래서 이분은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분이 등기부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분은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요 날짜 24년 5월 10일 날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분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일단 배당 요구를 하셨다. 그리고 여기는 24년 5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래서 배당에 이 날짜로 요구한 거나 똑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이제 문제인데 외국인 분이에요. 23년 11월 10일 날 일단 전입이 되어 있어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차권 등기도 당연히 후순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보니까 4억 8천, 4억 1,500, 4억 7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4억 8천 정도라고 하면 현재 감정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는 1차에 지금 막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1차에 낙찰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찰된다고 하면 뭐 4억 한 여기 5천대, 7천대 요 정도인데 4억 7천 현재 감정 가격보다는 밑에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유찰될 것으로 저는 더 많은 비중을 보고 있어요. 단지 정보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20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812세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주차대 수를 보세요. 1.23대 1이에요. 아,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하면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투베이 구조입니다. 거실, 침실 이렇게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현관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음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잘 판단하시고 임차인 분들이 지금 다른 외국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뭐 서류 송달 같은 거 도달 잘 안 받을 걸로 전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명도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리비도 많이 미납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 있는 경매 물건을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있는 임차권 등기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를 이제 별도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 전입 신고를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입 신고들을 거의 하지만 옛날에 보면 전입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고. 그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을 때는 전입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요즘 임대차 신고하고 나서도 거기 확정일자가 찍히니까 전입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는 빠지지 말고 꼭 하셔라. 일찍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임차권 등기자가 만약에 선순위이다라고 할 때는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다 변제를 받아야만 말소가 되고요. 또 인수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뭐 임차권 등기, 그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물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피스텔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물건을 다음에는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 현재 막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도 안 보고 막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따라가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평행선을 긁지 이런 것들은 대선주자들의 이제 공약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